여러분 5,000부 다운받아가지고 남한테 재밌다고 뿌렸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징역 살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변호사님, 최근에 알라딘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대규모의 해킹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북이 전체가 털렸다고 해요. 근데 규모가 몇천 건이라는 말도 있고 몇십만 건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해킹 사태는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이 해커가 지금 알라딘 측에다가 한 30억 정도를 요구한다고 하고 알라딘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제 현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저작권 전문가로서 변호사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지. 그게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 해킹한 사람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해킹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보는 사람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마지막은 저작권자의 피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먼저 해킹한 사람의 저작권 침해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해커가 탈취한 이북은 저작물이고 알라딘과 저작자는 저작권자예요. 그럼 남의 네트워크에 침입해가지고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을 함부로 다운받고 유포한 사람은 저작권법을 침해하게 되겠네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뭘로 처벌을 받을까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거. 형사처벌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되겠네요. 돈으로 배상하는 거는 보통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작권법 제125조 이하에서 정해놨어요. 당연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해커한테 돈으로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타인의 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북을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운받았고 그걸 읽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해요. 이거는 드릴 얘기가 좀 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작권법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은 걸로 보는 규정들이 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 도서관 가서 책 복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작권법에 되게 애매한 조문이 하나가 있어요. 저작권법 제30조인데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제해서 집에서만 쓰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커가 배포한 이북을 혼자서 집에서만 볼 목적으로 다운로드, 그러니까 복제해서 본다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겠네요? 법조문만 보면 저작권 침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작권법이 이런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다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미 2008년에 법원에서 이게 불법 저작물인 것을 알고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이북은 해커가 알라딘 네트워크에 침해해가지고 탈취한 저작물이므로 불법 저작물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알고 받아서 본다면 저작권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침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끔 의뢰인들이 이 조문 들고 와가지고 변호사님 저 저작권 침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고 있으면은 저작권법에 막 일부 규정 한두 개 조문만 갖고 와서 막 자기들끼리 막 침해는 아니에요 막 대판 싸우고 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저작권자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사건에서 책의 원 저작자는 당연히 저작권자고 계약에 따라서는 알라딘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어요. 침해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알라딘하고 저작권자.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먼저 알라딘하고 저작자는 누구한테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쉽죠. 당연히 해커입니다. 해커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해서 쟤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저작권법 제125조 같은 데 따라서 법원에다가 제 피해를 돈으로 주세요 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작자가 그러면 알라딘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물의 관리 주체는 알라딘이고 이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저작물이 해커한테 탈취되고 유통되는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적 조치는 엄밀히 말하면 알라딘이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법에 의한 조치는 아니게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저작권자는 해커에게 저작권법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저작자는 알라딘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법 침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사태로 저작자들의 손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혹시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제 125조부터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침해자가 2만 원짜리 책을 불법으로 받아서 100부를 자기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거를 저작권자의 손해로 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에서 한 피해액이 한 200만 원 정도 인정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 정도를 손해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정하겠다. 그럼 세 번째로 법원이 그냥 사건 취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적당한 피해액을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주변에서 실제로 5천 권을 다 다운받았다 뭐 이런 사람도 봤는데 저한테도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다운받지 말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눈앞에 있어도 제발 다운받지 마세요. 그거 다 저작권법 침해고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런 걸로 괜히 고소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유죄라도 인정되면 쉽게 말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인생에 빨간줄 긋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인생 하드모드로 살려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다운받았더라도 제발 어디 유포하지 마세요. 유포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더욱더 큰 손해배상을 하게 돼요. 그때 되면은 정말 인생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역형을 정해놨고 손해배상을 정해놨는데 징역이 5년 이하예요. 여러분 5,000부 다운받아가지고 남한테 재밌다고 뿌렸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징역 살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번 알라딘 사태에서 신난다고 다운받을 게 아니라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